10월 말 엄청난 수의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인간, 일본인이라는 두 종족으로 나뉩니다. 생물학적 견지에서 지능을 소유하는 영장류를 사람으로 나누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본, 정말 그들의 뇌 구조가 궁금해질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종족입니다. 그들은 국제적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요구할 때는 한국 때문이라고 말하며 한국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생트집을 잡고 있으며 혐한을 조장하고 특히 우익들은 한국과 단교를 하자. 한국인은 죽여도 좋다. 한국 여자는 강간해도 좋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렇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도핑 기술이 부족한 일본은 또 한국에게 도움을 청해 한국의 의료진이 올림픽에 파견되어 도핑 테스트를 해주는 등 필요할 때는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이 끝나면 또 한국을 욕하는 새끼들입니다. 오늘 날짜 야후재팬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일본인 83% 한방치료를 위해 한국 방문 의향 있다. 일본에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한의학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칭 독일과 함께 의료 강국이라고 부르는 일본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일본의 의학 대신 한국의 한의학을 선택한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0년대 독일의 한 환자는 백혈병으로 적혈구 수치가 700으로 떨어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당시 의료기술로는 그 환자를 치료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한국의 한의학과 같이 증세의 치료가 아닌 원인의 치료를 목표로 의학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한의학 철학과 같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 환자를 한국의 백병찬 박사가 침치료를 하자 하일이 멈추었고 곧 의식이 돌아왔으며 적혈구 수치가 3,000에 이르자 이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치료 끝에 정상적인 성생활도 가능할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파킨슨병, 간질발작, 암 치료에 대해 한의학과 독일의 의학으로 치료를 실시했고 치료를 받은 환자 중 87%가 한의학을 통해 호전을 보였고 독일 의학의 치료를 통해 호전을 보인 환자는 13%에 이르자 독일 정부는 한의학을 대체의학으로 인정하였고 유럽에선 대체의학,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양한방을 병행하는 치료가 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한국의 한의학을 대체의학과로 많은 유럽인이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의학은 질병을 바라보지만 한의학은 사람을 바라본다. 라며 대체의학으로 한의학에 관한 연구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며 2018년 노벨상 수상자를 40명 이상 배출한 독일의 괴팅겐 대학교에서 동의보감 아카데미라는 세미나가 열렸으며 세미나의 내용 중에는 암질환자에 대한 한약 요법과 인상사례의 한약 요법을 통한 암질환의 성공적인 연구 사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주관한 메디컬 코리아 2019에서는 난청, 아토피, 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성과가 소개되었고 이곳에 참석한 해외 의료 관계자들은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와서 보니 정말 대단하다. 나도 고국에 돌아가서 이런 임상을 하고 싶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전해졌는데요. 서울의 성바오로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꼼짝도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던 안영규라는 환자가 의학을 포기하고 한의학 치료를 받기 시작하자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일어서서 걷고 말까지 하는 사례가 2019년 11월 소개되며 대체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입지를 높이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의학은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며 그 뿌리 또한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의학은 증세의 치료가 아닌 사람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치료의 목적이 있으며 체력을 증진하고 면역력을 키워주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도부터 일본의 아토피와 여드름을 시작으로 한의학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많은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한의학 투어의 길이 막혔었으나 한국이 2021년 10월 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뜻으로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도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0월 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만약 한국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면 난치병을 앓고 있으며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일본 것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신들 난치병 평생 안고 살던가 뒤져버리지 왜 한국행을 선택하는지 벌써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에 대한 일본 반응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일본인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방 의료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 일본인을 상대로 장사할 최대한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이잖아. 인정하긴 싫지만 한의학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된 바가 있고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방문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치료받고 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일본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약에 또 독이라도 타는 거 아니야? 일본인이 왜 한국의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야? 일본에서도 얼마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은 자랑거리가 또 하나 생겨서 좋겠구나. K한의학. 또 한국에 일본의 돈이 들어가게 생겼네. 한국은 언제까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지? 일본인이라고 약에 독을 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한국은 일본인을 제대로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일본이 없으면 한국은 다시 거지 나라로 돌아갈 테니까. 한국은 싫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던 만성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쓸데없는 토론을 하고 있구나. 한국인이 일본인을 제대로 치료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쓸데없는 돈 낭비야.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는데요. 인간의 목숨은 중요하지만 일본인의 목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일본 작것들이 한국에 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진 않을까 걱정이 될 뿐입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